반갑습니다. 좌충우돌 맨땅에 든 꿀카페 유사장입니다. 설날부터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눈이 20cm 정도 쌓인 1월 28일 꿀카페 앞 쌓인 눈을 쓸다가 지쳐서 유사장은 바닥에 뻗었습니다. 여기 충북 옥천의 날씨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추운 날씨의 연속이라 벌들이 잘 견디고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햇볕이 들고 따뜻한 기운이 돌면 벌들은 양식을 구하러 밖을 나옵니다. 양봉벌은 토종벌에 비해 추위에 좀 약합니다. 겨울바람은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기에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려고 저녁에는 벌통을 이불로 완전히 덮었다가 아침에 개방해줍니다. 이 이불은 두툼한 참외담요인데 밤새 덮어놓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불을 걷어볼게요. 이불을 걷기 전에 벌써 나와서 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벌도 있고 문 앞에서 찬바람을 쏘이는 벌들도 있습니다. 덮었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하는데 이 작업은 날이 풀릴 때까지 계속합니다. 벌통 앞에 떨어진 사봉도 보입니다. 집안에서 날개짓으로 소리를 내는데 들어보실래요? 이 시기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추위에 못 들어오는 벌이 없길 바라며 벌통 입구에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급수기를 달아줍니다. 벌들이 밖에서 오염된 물을 물고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수기를 다는 이유도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물의 양으로 주는데 며칠 지나 보면 다 먹고 없는 통, 반만 먹은 통, 거의 먹지 않은 통 등 다양합니다. 물이 떨어지면 계속 보충을 해주는데 이 작업도 날이 풀릴 때까지 계속합니다. 앙증맞은 날개에 이리저리 갸웃거리는 더듬이 저 작은 몸뚱아리로 무수한 꽃을 찾아다니고 집을 고치고 치우고 새끼를 돌보고 대를 이어가는 이 작은 생명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밖이 너무 추워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네요. 오늘은 2월 9일, 지난 1월 22일부터 넣어준 화분떡의 상태를 보려고 벌통을 열어봅니다. 역시 세력이 좋은 벌통은 화분떡을 먹는 속도가 다릅니다. 식구들이 많고 활동량이 많으면 화분떡도 물도 많이 먹죠. 2월 14일 저녁, 참외담요 이불을 덮어주며 밤에도 궁금해서 몇 통 열어봤습니다. 매일 날이 같지 않으니 조바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냅니다. 2월 17일에도 중간 점검을 위해 벌통을 열어봅니다. 얹어놨던 화분떡을 다 먹고 논에 물 들어가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마음이라 좋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배가 불룩한 벌이 바로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은 평생 로얄 젤리를 먹으며 긴 생명력과 산란력으로 빈 방에 알을 낳는 것이 여왕벌의 평생 할 일이지요. 이렇게 뚜껑을 닫은 것을 본개라고 하는데 본개한 벌집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본개한 날짜가 가까울수록 비교적 색이 연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피색에 가까워집니다. 어린 벌과 나이 든 벌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 다를 테고 경험상으로는 벌의 종자 따라 벌집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본개에서 나온 벌방에 또 알을 낳고 또 태어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유봉들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사람과 같이 벌들도 어린 모습과 나이 든 모습이 다릅니다. 어린 벌들은 머리에 뽀송뽀송한 털이 보이고 모든 행동들이 어색하고 굼떠요. 나이 든 벌들은 밖에서 고생을 해서인지 털도 빠지고 반질반질합니다. 며칠이 지날 때마다 벌통 안에 화분떡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기에 화분떡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똑같이 잘 크면 좋겠지만 어떤 벌통은 식구가 많아 육아도 잘하고 금방금방 벌의 수가 불어나는 반면 화분떡 먹는 속도가 느린 벌통은 식구가 적어서 육아도 더디고 여왕벌 알 낳는 것도 시원찮고 그렇습니다. 10통이면 10통마다 벌통의 상태가 달라요. 이번 벌통이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벌 상태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안정적인 움직임이 있고 봉판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여왕벌이 안쪽에 한 면부터 알을 실고 알 낳을 빈방을 찾아서 뒤편으로 넘어왔네요. 먹이도 있고 이대로 크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벌통들은 화분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화분떡 먹은 만큼 튼실한 봉판 즉 알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봉판에 애벌레들이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많은 수의 벌이 늘게 되는 거죠. 벌을 키워보면 이것저것 변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은 생물이고 하루하루 봉쇄가 달라지기에 신경 써서 돌봐야 합니다. 벌통을 산에 갖다 놓으면 꿀이 절로 들어오고 그냥 벌꿀이 떠지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가다 빈 벌통에 분봉난 벌들이 들어가서 벌꿀을 뜨는 경우도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왜냐면 벌들은 돌봐야 할 가축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소멸됩니다. 지속적으로 벌을 키우고 싶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맞춰줘야 합니다. 벌을 키우는 방식은 백인이면 백색입니다. 봉주마다 키우는 방식이 달라서 꿀카페 유사장처럼 매일 들여다보는 봉주도 있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들여다보는 봉주도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봐도 매일 그 자리인 벌통이 있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놔두고 필요한 때에만 열어보고 키워도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지무지 궁금해서 들락날락 자주 열어봅니다.
각자의 경력이나 노하우에 따라 키우는 법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지역마다 피는 꽃과 피는 시기가 다르고 평균 온도가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밀원의 면적 즉 먹을 것이 많은 곳, 없는 곳, 또 벌통 입구의 방향을 동서남북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니까요.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든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과 행함은 봉주의 판단입니다. 빈 벌집을 하나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고 합니다. 이 벌집을 소비라고 하는데 소비를 하나 넣어주면 지평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벌들의 세력을 보고 넣거나 뺍니다. 이번 통은 현재 화분떡을 2덩어리 반 먹은 상태인데 벌이 많아 조만간 소비를 2장 빼내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인자를 보면 흙이 서로 기대 있는 모양인데 벌도 마찬가지로 식구가 서로 뭉쳐야 잘 삽니다. 이 벌통처럼 번창합니다. 보유한 벌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듯이 화분떡 한 덩이도 못 먹고 있는 벌통도 있습니다. 이 벌통은 속도가 늦어서 꿀 뜰 시기에 꿀을 못 뜹니다. 벌을 잘 키워내는 것이 기술인데 변수가 많은 하루하루이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숯벌 애벌레입니다. 이 숯벌 애벌레를 모아 동결 냉동에서 만든 가루로 판매되고 있다 합니다. 대체 단백질로 기대됩니다. 우리 벌통에도 숯벌 알을 낳는 거 보니 봄은 봄입니다. 농사는 농부의 발소리와 쓰다듬에서 나오는 거겠지요. 돌보고 가꾸고 신경쓰고 사랑해줘야 벌들도 인간을 사랑해줍니다. 양봉장을 님비처럼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매로 과일 하나씩 선물해주는 오작교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과수농가에서도 벌 활동이 적은 늦은 오후에 약을 치는 상생의 농업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입니다. 지금은 무밀기 즉 꿀이 없는 시기기에 설탕물을 먹여서 키워내고 5월 첫 꿀 아카시 꿀이 들어오기 전에 전기채미를 해서 설탕꿀을 걷어낸 후 천연벌꿀을 받습니다. 매해 천연벌꿀임을 증명할 검사를 받고 믿을 수 있는 벌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형편이 되면 먹을 만큼만 벌꿀을 뺏어오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이것 또한 제 욕심이겠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꿀카페 유사장 구독 좋아요, 댓글은 벌 한 마리 늘리는 힘이 됩니다. 관심과 댓글은 울트라캣 종장 힘이 됩니다. 꿀카페 방문은 더 반가움입니다. 벌이 커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